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네요. 지금 발음이 좀 세거나 불명확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또 둘이서 찍네요. 오프라인 강의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은데 애들이 좀 떠들어대가지고 자, 진행합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위에 두 점 a, b다 라고 되어 있어요. s랑 t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양수 k에 대해서 두 직선 OA, OB와 곡선 y = x의 제곱 플러스 x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k가 되도록 하는 점 st를 t가 나타내는 곡선을 c라고 하자. 길기도 참 길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끊도록 하죠. 하도록 여기에다가 슬러시를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요.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물결 표시 한번 해주세요. 어디다가 물결 표시를 할 거냐면 이렇게요. 둘러싸인 부분 여기에까지 빨간색으로 물결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곡선을 C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다 빨간색으로 물결 표시를 또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랬을 때 자, 곡선 C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어떻게 1,0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도 빨간색으로 물결 표시. 이런.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해설을 하기 전에 우선은 포인트부터 잡아갈게요. 우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지금 문제의 상황을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이게 세 번째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서 독해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우선은 가로 1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로 1은요. 미적분 1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2차 곡선이 있어요. 2차 함수. 그리고 어떻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요. 그런데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곡선이 만나고 있는 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이 직선을 L이라고 한번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쓸까요?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과 그 다음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녀석을 뺀다라는 거죠. 우선은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서 이 녀석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되고 플러스 m의 더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할게요. 차라리 mx 플러스 n이고요.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다라고 쓸게요. 그리고 어떻게? dx.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a가 될 거고 앞에 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에 그냥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어떻게? 양의 값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봤던 공식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친구는 미적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우선 가로 1에 대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얘를 이용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가로 2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점 S랑 T가 나타내는 곡선을 C라고 한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로 1을 통해서 S와 T의 관계식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어떤 특정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엔 곡선 C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S라고 하는 녀석은 X좌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T라고 하는 녀석은 Y좌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Y좌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ST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XY 평면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 XY의 관계식을 만족하는 그때의 점을 S, T다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S, T라고 하는 게 곡선 위의 점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말은.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곡선 C 위에 있는 점 중에서 1,0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이에요. 얘는 우리가 언제 공부를 했냐면 수 1에서 심화과정일 수도 있어요. 수 1에서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C단계에 있는 문제도 얘랑 흡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고정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고정점이에요. 이 고정점으로부터 이 원까지의 거리 중 최소 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중심까지 그냥 있는다라는 거였죠. 기본 마인드가 원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점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 점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이 녀석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게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소리예요. 얘가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런 곡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밖에 어떻게 고정점이 이렇게 있어요. 최소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소거리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가 최소거리를 나타내는 점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어떻게?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와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서로 어떻게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곡선과 그 다음에 점의 최소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거리, 최단거리고 최소거리. 최소거리라고 하는 이 마인드는 어떻게 출발을 할 거냐면 결국엔 이 곡선 자체를 잡기보다는 결국에는 접선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접선과 점의 최소거리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특징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그었을 때 서로 접점에서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접점을 통과를 하는 이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 정도로 준비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약간 오버스럽게 1사분면 선상에서만 그리면 되니까 결국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가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S좌표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T라는 좌표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직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직선은 어떻게? 0,0과 S 그 다음에 T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X좌표가 S랑 T에서 각각 만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전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게 된다면 전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면 된다는 거죠. 작은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얘와 지금 O와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했죠? 얘를 B라고 했죠? 그리고 얘를 A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곡선과 그 다음에 OB와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할 거고, 거기에서 요 곡선과 다시 OA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빼버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빼는 과정을, 그 전체를 어떻게 적분을 적나라하게 쓸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얘를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이 과정이 약간 좀 단축은 되겠죠? 자, 진행합니다. 어떻게 갈 거냐면 6분의 1로 갈 거고요. 최고차 항의 개수는 1이니까 그냥 절대값 1을 해버리면 1이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여기에 t-0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에 s-0의 전체 세제곱, 얘가 어떻게 k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s의 세제곱, 얘가 6k가 된다는 뜻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st의 관계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곡선 C라고 하는 녀석은 XY 평면선상에서 생각을 했을 때 T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Y좌표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리고 S라는 녀석은 X좌표에 해당이 되니까 이 상태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Y라는 녀석과 S라는 녀석으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Y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퀄 6K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어떻게 S, T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S, T. 자,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갈 거냐면 우선은 여기까지가 지금 가로 2에 대해서 풀이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로 1에 대해서 풀이를 한 거고요. 그러면 가로 3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곡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게 y의 세제곱 이퀄 x의 세제곱 플러스 6의 k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점 1,0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최소거리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어서 얘가 최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친절하게 뭐라고 했냐면 그때 x좌표가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이때의 x좌표 자체는 어떻게 3분의 2, 그냥 a라고 이렇게 해서 둘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얘가 결국에는 이 곡선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런데 만일에 최소거리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보는 바와 같이 요 직선의 기울기와 요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요 접점에서 3분의 2, a라는 이 접점에서 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게 수직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세울 거냐면 3분의 2에서 빼기 1을 할 거고요. 그 녀석 분의 a에서 어떻게 빼기 0을 하자라는 거죠. 즉, 이 노란색 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의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에는 결국에 접선의 기울기가 들어가면 된다는 건데 어떨 때 3분의 2, a였을 때의 기울기가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보통 대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입장에서는, 풀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궁금한 거지 전체의 방정식이 궁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서 x에 대해서 그냥 미분을 하자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에서 x에 대해서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3 곱하기 그 다음에 y의 제곱으로 이렇게 오게 될 거고요. 미분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지금 y라는 변수에 대해서 먼저 미분이 된 거죠.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dx분의 dy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 이퀄 뭐라고 하면 돼요? 3의 x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제곱에 뭐 dx분의 dx가 되니까 결국에는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3의 x의 제곱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x라는 점에서의, 그러니까 x 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dx분의 dy가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다시 y의 제곱분의 어떻게 x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x라는 녀석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3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엔 y의 값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a라는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9분의 4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3의 a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게요. 곱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9의 a의 제곱분에 다시 4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1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a라는 녀석은요, 약분 처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3이라는 녀석도 어떻게 약분 처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4라고 하는 녀석은 3의 a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a라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3분의 4다라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접점에서의 접점에서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 어떻게 3분의 4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k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결국엔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때의 t라고 하는 것과 s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최소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때의 좌표를 의미하므로 결국에는 y라는 녀석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빼기 다시 어떻게 s라고 하는 녀석은요, x좌표니까 3분의 2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얘가 결국엔 6의 k가 된다라는 거고 그때의 k값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 27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결국에는 64가 되고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게 되면 56이 되고 그 다음에 27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6을 곱해버리면 결국엔 얘가 k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는 바와 같이 얘는 2로 그냥 약분을 해버릴까요? 2로 약분을 해버리면 2는 4, 2, 8에 16 그리고 어떻게 3이니까 결국에 81이 되고 결국엔 얘가 어떻게 k값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합하면 109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선은 전체의 풀이는 다음과 같이 완료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문제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로 하고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예. 여기서 미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겠죠? 동영상 강의는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이해를 해 주시고 본인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의 포인트가 무엇이고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설명을 할까, 왜 저런 식으로 풀이를 할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 요령보다는요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이제 해설을 해 줄 테니까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네요. 자, 좌표 평면에 중심이 0,2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C가 있고 이 원 위에 점 P가 점 0,3의 위치에 있대요. 0,3?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요. P가 이렇게. 그런데 점 C는 직선 y = 3에 접하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요 문제의 상황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칠까요? 여기에다가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 밑에다가 배려가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오른쪽 봤는데 없어서 이거구나. 그쵸? 그러면 원 C가 굴러간 거리가 T일 때 자,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빨강색으로 물결 표시를 해 주시고요. 여기 형광펜으로 밑줄을 쳤으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별 하나를 이렇게 해 둡시다. 그냥. 자, 점 P의 위치를 나타낸다. 점 P가 나타내는 곡선 F라고 했을 때요. T,3분의 2 파이에서 곡선 F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여기다 네모칸을 치세요. 그냥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데 그러면 P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돌겠죠. 이런 식으로 돌겠죠. 이렇게.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렀다라는 거죠. 굴렀어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면 여기에서는 대충 한 요 정도에 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납득이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는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P라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납득이 됐어요? P는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지워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라고 하는 것만큼 굴러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T라고 하는 것만큼. 그러면 P라고 하는 녀석은 이만큼 굴러가는 동안에 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얘가 요만큼 굴러가는 동안에 P는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이렇게 닿고 이렇게 닿고 이렇게 닿고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이 P랑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T만큼 이렇게 T만큼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굴러갔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요만큼 예를 들어서 T만큼 이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예? 굴렀어요. 이렇게. 이거 잘 봐야 되는데 그 확인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굴렀단 말이에요. 굴렀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하나하나씩 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T의 길이와 이때의 T의 길이가 같다고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만큼 굴러가는 동안에 P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로 간 게 아니라 이만큼 길이만큼 P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납득이 됐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상 이만큼 가는 동안에 P는 어떻게? 요 길이만큼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굴러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굴러간 후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P는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응? P는 이렇게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T만큼 굴러가는 동안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지잖아요. 같죠? 어차피.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굴러가는 동안 P는 반대로 굴러가니까 굴러간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P가 움직인 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질 수밖에. 납득됐어요? 무슨 뜻인지. 자, 이번엔 포인트를 이쪽으로 둘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요. 1. 단위원이라고 하죠. 단위원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L은 R세타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호의 길이, 중심각, 그 다음에 반지름.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결국에는 L이라는 녀석과 세타라는 녀석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 P의 위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는 바와 같이 P는 몇 도만큼 굴러갔습니까? 라고 하게 된다면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P는 요만큼 어떻게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길이가 T예요. 호의 길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중심각은 서로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가 T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각이. 즉 호의 길이와 각은 서로 같다라는 뜻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진짜. 그럼 이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만약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P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점 P가 나타내는 곡선을 F라고 한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점 P라고 하는 것에 X와 Y 좌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X, Y 평면선상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 P의 X좌표와 Y좌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납득됐어요? 무슨 뜻인지? 즉 X좌표와 Y좌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굴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좌표화를 시키라는 거고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중심각 T를 가지고서 나타내라는 소리죠. 납득이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t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선을 하나 더 그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t만큼 움직였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t,2가 되겠죠. 납득됐습니까? y좌표는 그대로 가는 거죠. 굴러간 거고 보는 바가 즉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1로 맞춰져 있으니까 y좌표는 그대로 2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엔 이런 소리예요.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t,2의 입장에서 봤을 때 p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t 마이너스 어떻게? b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x좌표는. 그 다음에 2에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a를 해버리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b를 먼저 구해볼게요. b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t라고 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려드릴게요. 다시 크게 그려드릴게. 봐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야? t가 된다라고 한 거고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b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1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b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t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얘를 지금 a라고 했어요. 저는. a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t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P라는 녀석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t 마이너스 사인의 파이 t 콤마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t 파이 마이너스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어떻게 돼요? 파이 마이너스 t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각이고 파이니까 t 마이너스 사인의 t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에다가 마이너스의 코사인 파이 t인데
파이 마이너스 t가 2사분면각이고 코사인이라는 녀석은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시 플러스 코사인의 t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납득되셨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P라는 좌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x, y 평면 선상에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dx분의 dy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얘를 x좌표라고 두고 얘를 y좌표라고 뒀을 때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 같이 이 녀석의 거듭제곱과 이 녀석의 거듭제곱의 합이 1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앞에 t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을 미분을 해가지고 dx분의 dy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우선 이렇게 나타냈는데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좌표화를 시킬 건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까지의 각이 이미 t가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새로운 x좌표, 얘를 그냥 y좌표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의 p라는 녀석을 이 x좌표와 y좌표 선상에서의 좌표를 구할 거고 이 좌표를 어떻게? 2,t만큼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또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2분의 파이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그때의 p의 x좌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선 p의 x좌표는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코사인의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t 콤마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t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y축으로 어떻게?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실제 이 xy 평면선상에서의 평면선상에서의 p의 좌표가 나오겠죠.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얘를 p'이라고 했을 때 실제 p의 좌표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t를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코사인에 왜? 점의 이동이니까. 아이고 힘들구나. 사인에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t죠. 얘는 마이너스의 사인에 어떻게 t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t가 이렇게 있는 거죠. 콤마 2.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의 사인의 t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아이고. 좀 끄고서 할게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도와줄까?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아, 이거 뭐 미쳤어. 이거 잘못했죠. 이거 코사인 t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얘와 얘가 서로 같단 말이에요. 서로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구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굴러간 길이가 t라고 했을 때 중심각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무슨 뜻이냐면 dx분의 dy인데 얘를 x, y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dt분의 dx 분의 어떻게? dt분의 dy로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마인드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어떻게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얘는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할까요? 옆에다가 공간도 넓은데 x는 t 마이너스 사인 t예요. y는 2 플러스 어떻게? 코사인의 t예요. 그러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t분의 dx가 되는 거고, 얘는 다시 1에다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코사인 t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dt분의 dy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보는 바와 같이 2는 없어져요. 코사인 t는 마이너스 사인 t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얘분의 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dt라는 녀석은 없어질 거고,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1 마이너스 코사인의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t가 된다는 뜻이죠. 다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t 이퀄 3분의 2파이라고 했을 때 3분의 2파이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니까 120도, 즉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마이너스에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뭐가 돼요? 2분의 3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3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요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오케이. 이 문제는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미적2랑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파트가 미적2에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도형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기백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계속 힘들다는 소리만 하면 더 힘들죠. 힘낼게요. 한번 봅시다. 이건 또 뭡니까? C1, C2, C3, C4가 서로 외접을 한다? 형광펜을 몇 줄 치세요. 우선 외접을 한대요. 잘 보세요. 원과 직선이 만나요. 접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중심에서 긋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떠나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선 어찌됐든 간에 보조선을 긋는 데 있어서도 원의 중심을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우선은. 그래서 여기 외접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자, 접점을 A라고 했을 때 원 C3 위에 움직이는 점 P와 원 C4 위에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AP 더하기 AQ 벡터의 전체 절대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빨간색으로 물결 C3 위에 움직이는 점 P, 그 다음에 C4 위에 움직이는 점 Q.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죠.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벡터의 합의 크기의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선요, A라는 녀석이 명확하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C1과 C2의 접점을 A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얘는 고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고정점. 그러니까 결국엔 두 벡터의 시점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우선은. 그리고 이 A라는 녀석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점이에요. 단지 P랑 Q라는 녀석이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AP의 크기, AQ의 크기 자체가 계속 어떻게 시시각각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녀석을 B라는 벡터라고 할까요? 이 녀석을 A라는 벡터라고 할게요. 그런데 두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벡터를 나타내는 그 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종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로 옮겨 볼게요. 물론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얘랑 얘의 합을 했을 때에는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살짝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벡터와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크기가 최대이면서 방향까지 같아버리면 최대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벡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분해 가능. 뭐로 가도 어떻게 종점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AP라는 벡터를 나타내는 그 방법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A에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도 AP 벡터를 의미하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어차피 C3를 움직이는 그때의 P라고 했으니까 C3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중심이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Q4라고 하는 녀석의 중심이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디?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AP라는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선적으로 중간 과정은 여기까지 어떻게? 진행을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에서 P라는 벡터까지 이어줬을 때를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예를 들어서 A에서 이쪽으로 가고 A에서 이쪽으로 갔다라고 할게요. 이 녀석을 O3라고 할까요? O3. 그 다음에 이 녀석을 O4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선은 AO3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납득이 될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AP 더하기 AQ라는 녀석인데 얘를 한 번에 생각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A의 O3 벡터에다가 더하기 O3 벡터 그 다음에 어떻게? P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분해가 가능했고 결국에는 얘를 의미하는 게 얘랑 똑같다라는 거죠. 어차피. 그런데 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왜? 중심까지 그냥 이어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P처럼 움직이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생각하기 편한 대로 먼저 쪼개서 생각을 하자라는 건데 그 생각하기 편하다라는 게 뭐냐면 우선은 방향과 크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먼저 처리를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A에서 O4로 갔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O4에서 Q로 이렇게 가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근데 각각 중심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최대값을 논할 때 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크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값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가 뭐냐면 얘다라는 뜻이에요. 얘. 그럼 가볼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 중심이 있나요? 이렇게 중심 이렇게 긋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긋고 중심이 한 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마름모가 나오죠. 마름모.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크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두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요 벡터의 어떻게? 두 배가 된다는 뜻이죠. 두 배. 얘와 얘는 두 배가 된다는 뜻이죠. 이유는 얘가 말은 뭐예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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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두 벡터를 서로 더했을 때 이 벡터가 의미하는 것은 두 벡터의 종점의 중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녀석의 실제 합을 했을 때는 이 벡터의 두 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그냥 편의상 t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at 벡터의 두 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자, 거기에다가 더하기예요. O3 벡터, 그 다음에 P, 더하기 O4 벡터, 그 다음에 Q.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 결국에는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O3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최대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같이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벡터의 합산을 할 때 방향이 어떻게 방향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어떤 뜻이에요? 크기가 만일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방향이 같기만 하면 최대값이 나온다는 뜻이었죠.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뜻이죠. O3P, O4Q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1로 일정해요. 크기는 1로 일정해요. 그런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세 벡터가 모두 어떻게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AT라는 녀석이 지금 보는 바지 얘인데 얘는 얘랑 어떻게 평행하니까 요 방향과 같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여기에 P가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납득되셨습니까? Q라는 녀석은 어떻게? 요렇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 방향과 요 방향이 서로 같아야 된다. 또는 O4Q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에서 출발을 하지만 얘를 평행이동해서 여기에다가 맞춰버리면 결국엔 두 벡터의 합의 최대가 되려면 요 벡터와 그 다음에 Q랑 이 벡터가 서로 어떻게 방향이 같고 일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납득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결국엔 이런 뜻이죠. 이 녀석의 크기에 두 배가 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와 얘가 결국에는 방향이 서로 같으니까 결국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두 녀석의 크기는 얘와 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두 개의 합이 AT 벡터와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최대값을 가지려면 3 곱하기 AT 벡터 얘가 된다라는 거고, 결국엔 어떻게 크기를 나타내니까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결국에는 AT라는 녀석의 크기는 어떻게?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2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게. 이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얘의 연습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지우.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아까 중심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에헤이, 그림이 좀 그러네요. 이렇게 여기 중심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거예요. AP 더하기 AQ의 크기의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크기는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거죠.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O2, O1이라고 하고 여기를 O2라고 할게요. 연습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방식을. A에 O1에 벡터로 갔다가 O1까지 갔다가 O1에서 P라는 벡터로 가면 돼요. AQ 벡터는요. A에서 O2로 갔다가 O2에서 Q라는 벡터로 가면 돼요. 됐어요? 그런데 AO1과 AO2의 벡터는 크기는 서로 같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크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랑 얘는 어떻게? 빵! 0벡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벡터의 합산을 해버리면. 남는 녀석 얘랑 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시점이 서로 다르지만 두 녀석의 합이 최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떻게? 봐봐요. 보세요. O1P예요. 그러니까 O1에서 출발을 해서 어떠한 P라는 P까지 가는데 크기와 방향이 같이 일치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크기도 크고 방향도 같아. 그러면 어떻게?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O1P라는 벡터를 그냥 이렇게 잡아버려요. 최대값이 나올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크기는 우선 최대잖아요. 왜? O1에서 O1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긴 거리에 해당되는 녀석이 중심을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전체 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심을 지나게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방향이 서로 같게 크기 최대로 같게 되면 전체의 벡터의 크기는 최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아까 문제부터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2 곱하기 그 다음에 O1 P 벡터 얘가 된다라는 거고 이 녀석의 최대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 최대는 2 곱하기 벡터 O1 P 벡터 이 녀석의 최대니까 결국에는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점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벡터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크기와 방향만 고려를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왜? 서로 시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벡터의 합산에서는 이 시점과 이 시점을 어떻게 일치를 시켜서 즉 평행이동을 시켜서 합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오늘 문제풀이를 한 것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우선요. 딱 내신 정도에서 같이 살펴볼 만한 문제에 해당이 되고 기출형 문제에서는 뭐 4점짜리도 가능성이 있는데 4점짜리 중에서도 하위권 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정확하게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벡터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대중으로 절대, 그러니까 기하 벡터, 즉 도형과 관련된 문제는 눈대중으로 대충 보고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논리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눈대중으로 보면은 실수할 가능성 높죠. 그리고 대충 보면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논리와 논증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항상 왜 이러한 보조선을 그었고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왜 이러한 방향으로 긋게 됐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삼수선의 정리 같은 거 대충 봤을 때 이게 직각처럼 안 보인다고요. 근데 삼수선의 정리를 통해서 직각처럼 내가 보기에는 직각처럼 안 보여도
삼수의 정리에 의해서 직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직각이 되는 거죠. 왜? 3차원의 공간을 2차원 평면선상에서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3차원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2차원에 왜곡되게 그려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대충 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제 말은.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좀 복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녹화를 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곱씹으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